10분 질문 특강 이번 시간은 고지자기 복각과 대륙의 이동입니다. 지금 10분 질문 특강 세 번째 주제를 오늘 하고 있는데 많이 하니까 이것도 좀 버겁긴 하네요. 여러분들한테 좀 신선함을 주고자 칠판을 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칠판 수업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좀 어두워진 상태에서 그림도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이 고지자기 복각을 가지고 대륙의 이동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오히려 고지자기 극이 어려운 건데 개념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두고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자화와 잔류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그마가 분출을 하면 용암이 되죠. 용암이 되면 이 용암 내에 여러 금속 물질들이 있어요. 그 금속 물질들이 자기 나름대로 각각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석의 그런 특징을 보이면서 각각이 그런 자석의 특징을 갖다 보니까 이 자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이 무작위적으로 배열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의 덩어리는 하나의 어떤 일관성 있는 자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자석들이 이렇게 무작위적인 방향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런데 그 자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이 광물이 되어서 식는 과정에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 아이들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대로 일제히 배열이 되면서 식어서 굳어져요. 우리가 그런 걸 자화라고 합니다. 즉 용암이 식을 때 자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광물들이 식으면 굳어지면 그 안에서 물질들은 지구 자기장의 방향대로 일정한 배열을 갖게 되는 거고, 이런 것이 일종의 하나의 나침반과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자화라고 할 때 이 물질들이 배열되는 방향은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따른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구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지구가 여기 있다고 치고 자기장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지구 자기 쌍극자 모델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가 자기장의 N극, 자석의 N극, 자기장의 S극, 자석의 S극이 될 겁니다.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는 그런 자기장의 모습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역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식는다라고 하면 그 마그마가 식을 때 그 광물 속에 들어있는 자성 물질들은 이 자기장의 방향대로 배열되기 때문에 이런 배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봤을 때. 아셨죠? 그럼 만약에 이 지역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때 자성 물질들은 이런 배열을 갖게 된다고. 이 자기장과 나란하게 그 지역의 자기장을 따라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방향과 기울기인데, 방향이라고 하는 건 이 자극의 방향을 따라서 갈 것이고, 자극의 방향 또는 자기장이 들어가거나 나오는 방향을 따라 갈 것이고, 기울기는 수평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울기를 갖게 되느냐. 만약에 자기 적도 부분에서 그 용암이 분출해서 자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자화되는 아이들의 자성 광물들의 그 자기장 배열은 이렇게 수평면과 나란한 상태가 될 거라고. 그럼 이걸 우리가 단면상에서 표현을 하면 적도라고 하면 여기가 자기장의 N극, 자기장의 S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 적도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극이고 여기는 북극이 되겠죠. 실제 위치상. 그랬을 때 자기장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적도에서 만들어진 그 자성 광물의 그 자화된 그 물질들의 배열은 지구 자기장을 따라갈 거니까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북극에서 만들어진 아이들의 그 배열은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장은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똑같이. 그러면 수평면에 대하여 얘는 기울어진 각도가 0이죠.
얘는 수평면에 대하여 기울어진 각도가 90도고요. 얘도 수평면에 대해서 기울어진 각도가 90도죠. 근데 얘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90도고 얘는 땅 바깥으로 나오는 90도죠. 이랬을 때 우리가 복각이라고 하는 건 이 어느 지역에서 이 자기장이 수평면에 대하여 날아가면 복각이 0이라고 하는 거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90도면 복각이 90도라고 하는 거고, 나오는 방향으로 90도면 복각을 마이너스 90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런 지역은 자기장이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광물에 들어있는 자기장의 배열 방향, 그 자와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복각을 계산한다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고, 얘는 0도가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 90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 지역에서 우리가 나침반을 놓는다고 하면 나침반의 바늘, N바늘은 N 자침은 하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 지역의 나침반의 N 바늘은 수평면과 나란하게 위치하는 것이고, 이 지역의 나침반의 바늘은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방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기울기입니다. 나침반의 기울기 또는 이 자기장의 이 지역에서 자화된 광물 속에 들어있는 그 자화된 잔류자기의 배열 방향, 기울기. 아셨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어떠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광물이 자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자화된 그 광물 속에 들어있는 이 자성 광물의 배열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있다 이렇게. 여기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될 거고, 그렇지만 요 지역이나 요 지역이나 요 지역이나 다 잘라서 단면을 보면 다 적도에 위치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수평면에 대해서 기울어진 각도는 모두 다 0도일 것이다. 복각은 0도일 것이다. 방향은 배열되는 방향은 극방향을 향할 것이지만 복각 자체는 다 0도일 것이다. 아셨죠? 요거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배열 방향과 복각. 복각은 위도가 중요한 것이다. 아셨죠? 그랬을 때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요 그림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얘가 용암 상태일 때, 마그마 상태일 때는 이 아이들이 일정한 배열을, 이 광물 속에 있는 자성물질들이 한 방향의 배열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작위적인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걸 다 벡터로 합을 내면 0이라는 거예요. 0. 이런 상태에서는 이 광물이 자성 광물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요. 아셨죠? 근데 얘가 자화가 돼버리면, 즉 식는 과정에서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 자기장 방향대로 배열된 채 이렇게 저장이 돼버리면, 우리가 자화라고 했죠. 자화가 돼버리면 광물 하나하나가 다 어떤 일정한 자성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자성 광물 안에 들어있는 이런 자기장의 배열을 우리가 잔류자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잔류자기. 각각이 다 잔류자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마그마 상태에서 암석이 될 때 잔류자기를 갖게 된다. 그때 우리가 자화된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 방향이 잔류자기 방향인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수평면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하면 잔류자기 방향과 수평면이 이루는 이 각도가 복각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지금 자기장이 안으로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렇게 자기장이 걸려 있을 때 여기 안에 만들어지는 그 광물들, 자성 광물들의 잔류자기는 수평면에 대하여 이 각도 다 모두 이 각도를 얘가 세타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전부 다 이 세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타. 전부 다 세타. 아셨죠? 이걸 우리가 복각이라고 한다. 요 잔류자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고지자기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고지자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지궤, 땅덩어리 안에 암석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얘도 비슷한 시기에 다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이 만들어지면 얘도 잔류자기를 가지고 있고 얘도 잔류자기를 가지고 있고 얘도 잔류자기를 가지고 있고 얘도 잔류자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요 잔류자기들을 다 평균하면 요 지계가 갖게 되는 평균적인 잔류자기 값이 나와요. 그 잔류자기 값을 우리가 고지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얘도 잔류자기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냥 좀 이렇게 좀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북극이에요. 지리산 북극과 지자기 북극 일치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델을 썼을 때,
그러면 이 지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암석과 여기에 있는 암석은 잔류자기 방향이 서로 다를 겁니다. 얘는 이렇게 잔류자기를 갖게 될 것이고 얘는 이렇게 잔류자기를 가질 거라는 거죠. 여기 있는 아이 이렇게 잔류자기를 가질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도 이렇게 잔류자기를 갖겠죠. 그랬을 때 다 다르잖아요, 사실. 근데 얘네들을 전부 다 평균을 하면 이 지계가 갖고 있는 잔류자기는 이렇게 평균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 지계 역시 이 북극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잔류자기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랬을 때 이 지계의 잔류자기의 평균 값을 가지고 우리는 과거 이 지계의 위치, 그 다음에 과거 이 지계의 형태,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 과거에 만들어진 잔류자기의 평균값, 그 암석들의 잔류자기의 평균값을 고지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고지작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분석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여기에 지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만약에 여기가 적도가 지나간다고 하자고. 적도가 지나가면 사실 요 암석과 요 암석과 요 암석과 요 암석은 복각이 다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다르겠죠. 왜냐면 얘가 조금 더 고위도니까. 얘가 조금 더 저위도니까 복각이 다를 건데 이 아이들을 평균을 하면 이 지계의 고지작이 복각이 나온다. 그랬을 때 이 지계의 고지작이 복각은 얼마겠어요? 0도일 거예요, 0도. 왜냐면 자기 적도상에 이 중심점이 있으니까 0도일 건데 시간이 지나서 이 지계가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치자고 이렇게. 이 지계가 그대로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요 당시에 만들어진 암석들을 가지고 알아낸 고지작이 복각은 여기에 갔어도 그대로 저장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동한 후에 여기서 새로 만약에 암석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그 암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지작이 복각은 새로운 값을 갖게 될 건데 그 값은 분명히 이때보다는 더 클 거라고요. 왜냐하면 더 북반구 고위도로 갔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지작이 복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시기에 고지작이 복각을 가지고 그 지계의 전체적인 위치를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지작이 복각을 가지고 위도 변화를 알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지작의 극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얘를 가지고 이 암석들의 잔류자기를 가지고 우리가 극을 찾을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 방향이 극이 나올 것이고 극이 나올 것이고 극이 나올 것이고 극이 나올 거예요. 이때 역시나 이 지계의 잔류자기들을 평균했을 때 그때 당시에 얘가 만들어질 당시에 지리산 북극 그게 지자기 북극이랑 같은 거니까 그걸 여기라고 한다면 만약에 얘가 그대로 이 지계가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과거에 얘네들 과거에 여기 있을 때 이 암석들로 알아낸 고지작의 극은 이 시기에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이 뒤편으로 넘어가 있을 거라고요. 왜냐면 얘가 올라간 것만큼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해서 이 뒷부분으로 가 있을 테니까. 아셨죠? 아니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지구가 여기 이렇게 있고 적도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지자기 북극 지리산 북극이면서 지자기 북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지계가 있어요. 지계가 있고 여러 개의 암석이 있어요. 그럼 이 암석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낸 고지자기 방향은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위도가 뭐 한 50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지자기 복각도 플러스로 어느 정도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지계가 지금 현재로부터 이 시점으로부터 1학년이 지났어요. 1학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 위치로 왔다고 하죠. 이 지계가 그대로 1학년 후 1학년 후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원래 암석들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새로운 암석들이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암석들. 이 암석들을 가지고 고지자기를 추정을 하면 이때 이 암석들을 가지고 알아낸 고지자기 방향은 요겁니다.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변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암석들을 가지고 이 노란색 암석들을 가지고 알아낸 고지자기 복각은 얼마일 것이냐? 지금 현재 이 지계는 적도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요것들을 가지고 알아낸 현재 고지자기 복각은 0도일 거예요. 근데 1억 년 전, 요때 만들어진 요 암석들을 가지고 알아낸 1억 년 전 고지자기 복각은 0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플러스 얼마의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지금 이 지계에 1억 년 전 암석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알아낸 고지자기 복각은 1억 년 전에는 상당히 큰 값이었다? 그럼 그 1억 년 전에는 상당히 고위도에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 또 보세요. 지금 여기서 1학년 전에는 이 암석에서 하는 잔류자기 방향, 잔류자기 방향, 잔류자기 방향, 잔류자기 방향이 될 겁니다. 요걸 가지고 요 극을 딱 찝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수렴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얘가 이만큼 내려왔죠. 그러면 1학년 전 요 암석들을 가지고 잔류자기를 가지고 극을 찾아내면 그 극은 아마 여기 위치할 거예요. 요때 요 극은 1학년 후 요 지점이 됐을 때, 이동을 했을 때 이 아이들로 그대로 찾아가면 여기에 만들어질 거라고. 그럼 요 극은 고지자기 극인데 언제 고지자기 극이냐면 1학년 전 고지자기 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학년 전 고지자기 극이 여기 위치해? 그럼 얘가 과거에 여기 있었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고지자기 극은 그 당시 잔류자기 극과 같은 거니까 얘가 여기 있었다는 거 아니야? 얘를 여기로 평행이동시키면 그 당시에 지구의 위치가 딱 맞춰 나오겠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자기 극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내려왔다는 얘기는 1학년 전에는 지구 자체가 위로 올라갔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지자기 극을 가지고 위치 같은 것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운동 같은 거, 이동 방향 같은 거. 됐죠? 이런 거 보시면 인도 대륙이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북상을 하고 있는데 요 시기에 7,100만 년 전에 요 시기 인도 대륙에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암석을 가지고 잔류자기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고지자기 복각의 평균값을, 그러니까 잔류자기의 평균값, 고지자기 복각을 알아내면 그 고지자기 복각이 마이너스 49도였대요. 마이너스 49도. 마이너스 49도면 한 이쯤 될 겁니다. 이런 7,100만 년 전. 그 다음에 5,500만 년 전에 마이너스 21도. 마이너스 21도. 이쯤 되겠죠? 그 다음에 3,800만 년 전에 30도. 갑자기 플러스로 왔죠. 30도. 그 다음에 1,100만 년 전에 현재 위치와 똑같은 상태. 현재 위치가 몇 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얘 고지자기 복각, 고지자기 복각이 변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지괴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점점 보이도록.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여기 암석에서 추정한 고지자기 그 당시에 지리상 북극이었을 겁니다. 지자기 북극 같겠죠? 그 극은 현재에서 보면, 그러니까 현재 이 인도 대륙에서 봤을 때 7,100만 년 전에 고지자기 극은 어디에 위치하겠는가? 적어도 현재의 북극과 일치하진 않겠죠. 그 뒷부분으로 넘어갔을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위도가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위도가 한 60도 정도 만약에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현재 위치에서 구한 7,100만 년 전의 고지자기 극은 60도 뒤로 넘어가야 되니까 한 30도 부근에, 위도 30도 부근에 위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넘어가야 되니까. 아셨죠? 이런 거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보면요. 그린 가와 나는 어느 지역의 용암이 냉각되어 굳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한 광물 A 안에 있는 물질의 배열. 그러니까 이 용암 굳어지기 전에 이 자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자기 나름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아이들의 자기장의 평균값은 0이라는 거죠. 그럼 그때 이 아이들의 평균값은 0이기 때문에 얘는 자석의 성질을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온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일 겁니다. 그랬다가 얘가 식는 과정 속에서 지구 자기장 방향대로 배열이 된 겁니다. 다. 그럼 이때부터 얘는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자기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그때 이 자기장의 방향은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같기 때문에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럼 북반구 고위도가 되겠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셨죠?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요 세타와 요 세타는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얘는 지금 자화된 상태. 암석이 된 상태. 아셨죠? 어느 대륙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복각의 변화를, 여기서 이 고지자기 복각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지자기 복각 자체의 값이 변한 게 아니라 지게가 이동을 하면서 그 시기별로 만들어진 암석의 잔류자기의 평균, 고지자기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이 시기적으로 달라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지게 안에 들어있는 A 암석이 만들어낸 잔류자기, B 암석이 만들어낸 잔류자기,
C 함석이 만들어낸 잔류자기 시기별로 다른 그 함석의 잔류자기 값이 달라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값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봤더니 이때는 복각이 요랬고 이때는 복각이 요랬고 그러니까 요 시기에 만들어진 함석들의 잔류자기 평균값 복각이 요랬고 복각이 요랬고 달라진 거죠. 그럼 이 달라진 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게가 이동을 했구나. 지게가 이동을 했구나. 암석의 복각 값이 달라진 게 아니라 지게가 나타내는 그 평균적인 잔류자기 값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도 남반구에 위치했다가 북반구로 이동을 했구나. 아셨죠? 이렇게 해령 주변에서 고지자기 줄무늬 우리 이거 배우잖아요. 얘가 아마 해령일 거고 변환 단층일 건데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 이 해령 주변의 고지자기 줄무늬 내에서도 요 고지자기 줄무늬 안에 있는 이 지각의 이 화성암의 고지자기 복각값을 가지고 해령 자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얘가 해령이라고 하면 얘가 해령에 가까운 곳이고 얘가 해령에 먼 곳입니다.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올수록 고지자기 복각값이 커지고 있어요. 고지자기 복각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해령 자체가 지금 고위도로 올라오고 있다. 근데 다 플러스니까 북반구 고위도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해령 자체가. 해령의 이동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해서 오늘 고지자기 복각 가지고 대륙의 이동을 판단하는 내용까지 완료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열고!